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 이과는 이 심화수학이 수능으로 들어오든지 들은 이력을 대학에서 본다면 해야 되는 과정은 역대 가장 많아지는 상황이다. 2028년 대입 개편에 대해서 저희 학원은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심화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미적분2하고 기하가 수능에 추가로 들어갈지 말지, 이게 수학에서는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기하가 딱 한 해 빠지고 다시 들어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적분하고 기하를 완전히 다 빼버린다. 이건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학년 부모님들은 수학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고등부 수학이 주황색 공통선택 고등수학 상하가 현재 1학년 때 수업을 합니다. 중2 이하 학생들은 수학교육과정도 개편되는 거 아시죠? 고교학점제 대입만 개편되는 게 아니고 수학교육과정도 모두 다 바뀝니다. 개정 수학교육과정입니다. 역시 주황색의 공통과목 있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세요. 수학1, 수학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있는데 우리 중2 이하부터 개정된 과정을 보시면 수학이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나눠져 있죠. 일반 선택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현재 수학교육과정은 이렇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여기가 고1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고2, 고3에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신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했을까요? 고1만 상대평가가 아니고 고1, 고2, 고3 모두 다 5등급 상대평가로 구분을 한다. 지금 현재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5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내신 문제의 논수령, 서술형 문제 평가 비중을 늘리겠다. 이게 내신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내신이 9개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9개 등급일 경우에 1등급은 몇 %였을까요? 4%가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 등급이 되면 1등급이 몇 %일까요? 10%가 1등급입니다. 그럼 이 1등급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줄을 세울 것인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2등급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2등급이 11%까지예요. 근데 바뀌는 개정안에서는 2등급이 몇 %일까요? 2등급이 무려 34%입니다. 그럼 이 34%에 들어가면 2등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생이 어떤 학교를 가가지고 10%에 들어가지 않고 11%가 돼버렸다. 아주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11%를 34%까지 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죠? 이 변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뭐 면접을 강화할 거다 또는 논술을 늘릴 거다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술이라는 거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 왔거든요. 논술을 축소시킨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논술 비중을 확대한다. 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확대한다. 면접으로 학생을 변별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접이 중요해지면 면접 대비하는 학원으로 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수시에서 내신만 반영하지 않고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자, 내신은 5등급이지만 수능은 몇 등급일까요? 여전히 9등급까지 나누는 상대평가입니다.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에서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보겠습니다. 수능은 9개 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능 정시는 40%로 선발을 합니다. 이게 역시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수능 시험은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데 현재 수능과 지금 바뀌는 수능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3 학생들까지는 수능 30문제가 이 교육과정 중에서 어디서 출제가 될까요?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현재 74~75%가 공통범위예요. 그게 수학1, 수학2입니다.
이 수학 1, 수학 2에서 현재는 22문제가 출제됩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는 한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 개만 선택을 해서 거기서 8문제를 봅니다. 문과 학생들은 가장 쉬운 걸 선택하려고 하겠죠? 주로 얘네들은 확통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과는 상위권 대학이나 주요 대학은 이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과는 미적분 아니면 기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은 문과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건 아니죠? 바뀌는 수능은 여기서 수능 시험 범위가 어디라고 하던가요?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입니다. 대수는 지금 과정의 수원이에요. 그리고 수2는 지금 미적분 1으로 이름만 바뀝니다. 확률 통계는 그대로 확률 통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능 시험 범위예요. 문과는 지금 현재하고 수능 시험 범위가 똑같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확률 통계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을 갈 때 여기서 1등급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문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문과지만 수능에서 뭘 선택했었을까요? 얘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런 반증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3까지 이런 상황이에요. 문과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미적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대입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면은 그런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심각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는 문이과가 모두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과끼리 경쟁을 했잖아요. 내신도 수능도. 근데 이제는 확률 통계를 문과를 가는 학생, 이과를 가는 학생 모두 다 내신도 같이 경쟁, 수능도 같이 경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은 너무 싫어하는데 국어나 영어나 탐구를 너무 잘합니다. 그냥 얘가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해서 좋은 문과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모두 다 문이과가 공통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 중에 수학이 힘든 학생이 좀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문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중3에 비해서 내신 수학 1등급 받기가 힘들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4% 안에 들어가야 수학이 1등급인데 그 1등급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현재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과를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 수토 이거 중에 하나를 봤던 학생들이 이제는 대수, 미적분 확통을 하다 보니까 안 하던 확통을 해야 되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이 미적분하고 기하는 빠지고 이까지가 수능 시험 범위잖아요. 이까지만 수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021년도에 기하가 수능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공계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럴 게 예상되는 거죠. 이까지만 보면 얘가 나중에 의대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공대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은 결국은 이 영역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추가 개편안이라고 해가지고 한 줄 있는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화 수학을 수능에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2 외국어를 수능 시험 보는 타임에 이 심화 수학을 선택하게 한다. 그런데 단 이건 절대평가로 하겠다. 이걸 논의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에서 이 심화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추가가 된다면 이과는 역대 할 게 가장 많아집니다. 안 하던 확통을 해야 되고 선택으로 했던 거를 모조리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예전에는 다 했습니다. 현재 이 교육과정 전에는 이과 애들이 전부 다 했었어요. 그 많았던 시절로 다시 회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이과 학생들이 해야 될 양이 가장 적은 수학 교육과정이에요. 이과는 심화 수학이 어떻게 되는지에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심화 수학이 혹시 수능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어떤 거를 대학에서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수 과목을 보는 거죠. 얘가 학교에서 미적분 2나 기하를 선택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를 보겠죠? 결국은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특히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특히 공대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걸 반드시 학교에서 수강 이력을 남겨놔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 과정은 역대 가장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수능은 몇 학년에서 나옵니까? 고1은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고1은 지금도 안 나오고 개정 과정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몇 학년이 더 중요한 겁니까? 고1, 고3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저학년 부모님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등급을 받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진도도 빨라지고 풀어야 되는 책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만 계속 하다가 갔다. 고2부터 급추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고1, 고2, 고3 모두 다
다 상대평가고, 그리고 수능은 고2, 고3에서 나온다. 결국은 고2, 고3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학생이 나중에 내신도 챙길 수가 있고 수능에도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목고나 전국고 자사고나 그리고 학군지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휘문고, 중등고, 숙명여고로 가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신이죠. 내신 1등급이 4%죠. 이 4%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등급이 몇 %로 확대된 상황일까요? 10%죠. 현재 2등급이 11%예요. 그럼 지금 2등급 아이들은 그냥 1등급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런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면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1%가 됐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